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가 아니라 전자라든지 양성 원자핵. 근데 사실 이제 골드슈타인하고 체드윅에 의해서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도 발견이 되고 현재 발견한 것만 500여 가지가 넘는다라고 해요. 그 엄청나게 작은 것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소우주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데 대학교 과정이고 이제 원자의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 여기서 주는 이 메시지가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즉 여기 화학 그러면 제일 기본 베이직을 주기율표라고 하는데 사실 이 주기율표는 여기서부터 파생돼서 출발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근데 원자라는 건 알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성인 상태다라는 것 정도는 꼭 잡아주시고 거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원자 핵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라는 것이 있겠지요. 그런 다음에 원자 핵은 또다시 양성자하고 그 다음에 중성자로 나뉘게 되어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뉘었는데 이제부터 신경 써야 될 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기준을 어떤 물리량을 정리를 할 때 상대적 전하량을 잡게 되어져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얘를 기준으로 삼아서 얘를 1 플러스 1이다라고 했을 때 중성자는 정기적으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고 이 전자가 얼마를 가져? 마이너스 1을 갖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쿨롱이고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쿨롱이라 둘이 같아. 그래서 양보다는 수적 개념을 따지는 것이 훨씬 더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적 질량. 상대적 질량으로 봤을 때는 얘가 기준이 어떻게 돼? 얘를 1로 잡았어요. 그랬을 때 얘가 거의 1에 가까운 값을 갖고 얘는 너무 작은 값이라서 그냥 없는 것 취급하기로 하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네. 그래서 이제 상대적 전하량과 상대적 질량을 통해서 나오는 현상들이 나와요. 첫 번째, 이 상대적 질량 전하량적인 개념에서 근데 여기서 보면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양성자의 개수와 이 전자의 개수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둘이 같아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개수가 같아야 전하량도 같아서 전체 값은 0이 되거든. 오케이. 요 정도까지는 잡아주는데 그런데 끝날 문제가 아닌 게 그런데 같을 수도 있지만 이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어때? 같지 않을 수도 있거든. 이렇게 같았을 때를 우리가 원자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면 같지 않았을 때를 우리는 이온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의 출입에 의해서 양이온이나 오면이 되어진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두 번째 패턴은 이 상대적 질량적 개념으로 접근할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양성자의 개수랑 더하기 중성자의 개수를 합친 걸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얘를 우리는 질량수라고 하기로 하였고 이 질량수를 탄소의 무엇으로 정의를 내렸다? 원자량적 개념으로 그러니까 수와 양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수적 개념으로 접근했다가 양적 개념으로 환산해서 정리를 할 수도 있다는 거까지도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 양성자의 개수가 생각보다 중요도가 많이 높아 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이 양성자의 이 개수를 어떻게 그 원소의 무엇으로 고유 번호로 어떻게 하기로 했다? 지정하기로 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원자 번호라고 하기로 하였던 거지. 오케이. 이때 끝나지 말고 그 원자 번호가
양성자의 개수고 전자의 개수까지도 된다는 것까지도 잊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살짝 정리할 게 뭐가 있냐면 두 번째 요거하고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원자의 표현이 나옵니다. 표현. 이거는 이제 기호적인 부분을 꼭 기억해줘야 돼요. 어떤 원자가 있어요. 어떤 이게 원자가 있으면 여기다 표현을 할 때 여기서 일단 가로축을 한번 자르고 세로축을 한번 잘랐을 때 오른쪽 아래에다가 어떤 숫자의 위치 숫자의 위치 어서 오십시오. 아유 푹 주무셨어요. 아유 잘 자. 너무 키 크겠다 아주 그냥. 오른쪽 아래쪽이 일단 저기 끝에 강의 좀 해줄게요. 자, 오른쪽 아래에다 어떤 숫자를 써주냐면 어떤 숫자가 써져. 뭐 O2 아니면 뭐 NO3 이런 식으로 오른쪽 아래다 쓴다는 건 결합수를 의미해요. 결합의 수. 그래서 얘는 산소 2개가 결합했어. 질소 안에 산소 3개가 결합했어. 라고 표현할 때 다시 말하면 O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안 되고 밑에다가 써야 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엔 오른쪽 위에다가는 어떤 거? 뭐 Na 플러스 OE 마이너스 오른쪽 위에다가 얘네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온의 종류랑 그 수. 얘가 양이온이에요? 음이온이에요? 하나를 벌어요? 2개를 벌어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아래에다가는 그 유명한 원자 번호를 쓰죠. 원자 번호. 그래서 원자 번호를 썼다라는 것은 그의 양성자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and 전자의 개수도 의미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왼쪽 위에다가 쓰는 것인데 여기다가는 질량수를 그래서 요거 2개 합친 걸 얘기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동위원소라고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수소가 3종류가 있는데 이 얘를 보면서 1, 1, 1 근데 1 생각된 단위 얘가 1, 얘가 2, 얘가 3 이렇게 되어 있어. 그 말의 뜻은 이 노랭이가 왼쪽 아래니까 원자 번호가 되죠. 그래서 얘가 양성자의 개수가 한 개인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성자는 여기다가는 질량수를 쓰기로 했으니까 양성자의 개수 더하기 중성자의 개수니까 얘는 1에 1이니까 그냥 중성자가 없는 거죠. 얘는 1인데 2가 됐으니까 중성자가 하나 있는 거고 얘는 2개가 있는 거고 이렇게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달라. 그러한 아이들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지. 이쁘게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